그런 것도 다 전략이죠. 예. 그 다음에는 또 매우 쉬운 과제를 성공했을 때 하는 칭찬은요, 아이의 자존심을 깎아내릴 수도 있어요. 네.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한 자릿수 덧셈을 잘했다고, 아니면 구구단을 잘 외웠다고 막 칭찬을 해주면 아이가 기쁘지 않겠죠. 네. 기분 나빠요. 아, 내 수준을 이렇게밖에 안 보는구나.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조심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상대평가를 포함한 칭찬은 지나치게 성취지향적인 아이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가 우리 반에서 제일 잘했구나. 네. 예, 이런 표현. 사실은 지금 우리 그 부모님들이 관심이 있는 게 상대평가예요. 네. 100점을 뭐 맞으면 너희 그래 이번 시험에 100점이 몇 명이야? 라고 묻는다든지 꼭 묻죠. 뭐 예, 그런 거. 물론 객관적으로 아이의 실력을 좀 가늠해 보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정보가. 네. 그렇지만 그렇게 아이한테 막 대놓고 물어가지고 이번에 우리 반에서 100점이 12명이야. 그러면 다 맞은 100점이구나. 네. 이렇게 자꾸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은 아이들이 막 1등하고 싶고 혼자만 네. 100점 맞고 싶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학습에 대한 욕구보다는 성취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잘못된 경쟁 의식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잘못된 경쟁 의식은 아이를 지치게 만들고요. 네. 나중에 학습이 싫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네. 피곤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스키너? 네. 스키너, 우리가 강화 이론이라고 하는 이제 스키너 이론에 기반해서 간단하게 보상과 벌로 우리가 학습 동기를 이끌어내는 거, 네. 그리고 그럴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거는 이제 반듀라라는 사람인데요. 반듀라의 자기 효능감과 학습 동기에 네. 관한 내용이에요. 자기 효능감이라는 걸 이제 많이 쓰는데요. 어머니들한테는 그렇게 익숙한 용어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자기 효능감이 뭐냐? 내가 어떤 과제를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주관적인 느낌이에요. 네. 예, 어떤 아이가 수학에 대해서 효능감이 높다. 그러면 얘는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반듀라를 포함한 이 사회인지 이론가들은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강화의 경험이 인간의 인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은 인간의 기억과 해석, 그리고 편견에 의해서 여과되어서 인지에 영향을 준다. 좀 말이 어렵네요. 그러니까 강화물 그 자체가 인간 행동을 좌지우지하지 않고, 네. 그거를 이해하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 판단 결과에 의해서 행동이 바뀐다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학습 동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특정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자신의 수행 능력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기 효능감이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이들은 늘 그걸 생각해요. 네. 예, 제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기말고사 공부를 하는데 영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런데 영어를 안 해요. 영어를 안 하고 자꾸만 역사, 사회 공부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영어가 자신이 없어요. 네. 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러면 자꾸 미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오늘 무엇을 좀 커튼을 뜯어서 빨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뜯어서 내가 빨아서 널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시작을 하지만 오늘 내가 너무 컨디션도 안 좋고 날씨도 안 좋고 별로 오늘 빨아도 좋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시작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기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고 늘 생각하는 거죠. 아이들도 내가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그럴 때 중요한 게 자기 효능감이다. 내가 잘할 수 있으면 하고 잘할 것 같지 않으면
본인도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네. 못하니까. 그런데 네. 마음이 안 생겨요. 네. 예. 동기는 의지보다도 조금 더 정서가 많이 네. 개입되는 거거든요. 해야 되겠다 하고 아무리 으쌰으쌰 맘먹어도 밑에서 에너지가 훅 올라오지 않으면은 하다가 또 덮고 하다가 덮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런 효능감은 어떻게 생기는 건가? 네. 내가 공부를 잘한다는 생각은 어떻게 갖게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한데요. 네. 실제 경험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공부를 해서 1등을 했다. 네. 아, 나 공부 잘하는구나. 네. 이런 효능감이 생기겠죠. 대리 경험도 있어요. 이를테면은, 어떤 친구가 수학 경시대에 나가서 금상을 받았는데, 그 친구가 나랑 수학 성적이 비슷해요. 네. 근데 나는 이번에 경시대회를 못 나갔어. 네.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러면 다음번에는 나도 나가야겠구나. 나도 나가면 금상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예, 그런 걸 대리 경험이라고 해요. 네. 대리 경험에 의해서 효능감이 생기는 경우.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언어적인 설득인데요. 이제 이런 거예요. 너 정말 머리가 좋아.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그런데, 뭐 그런 게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믿을 만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로써 얘기해준다. 너 내가 볼 때 수학 굉장히 잘할 것 같아. 수학적 두뇌가 뭐 탁월해. 이런 말을 네. 해주면 그런 것도 효능감을 갖는데 네.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언어적 설득은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거를 좀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성적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선생님 한 분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랑 친한 선생님도 아니었고 담임 선생님 더더구나 아니었고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가 들었던 분인데 그때 뭐 국토지리 이런 거 가르쳤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둘이 딱 앉아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네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이러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땐 제가 그랬죠. 무슨 근거로요? 뭐 이러면서 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고 나왔는데 계속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네. 정말일지도 몰라. 네. 내가 그렇게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일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이 그렇게 보셨대잖아. 네. 이러면서 공부하는데 좀 힘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별거 아닌데도 누군가가 그렇게 말해주면 한 번쯤은 믿어보고 싶고, 네. 예, 그거에 의해서 설득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언어적 설득, 이걸 딱 봤을 때 확 네. 와닿더라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생리적 반응인데, 이건 조금 다른 이제 접근인데요. 내가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서 수학 문제를 풀 때 아주 편안하게, 별로 긴장감 없이 쓱쓱 잘 풀렸다. 네. 그랬을 때는 효능감이 높아지는 거고요. 네. 반대로 내가 금상을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불안했고 식은땀이 줄줄 났고요. 막 네. 덜덜덜 떨렸고 네. 그러고 금상을 받았어요. 네. 그랬을 때 효능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내가 얼마나 편안했느냐 아니면 내가 막 땀나고 가슴도 네. 두근거리고 그랬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실제 경험,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반응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의 효능감이 판단된다. 네. 내가 그걸 잘한다, 못한다가 판단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에서 높은 효능감을 갖고 있다, 아이가. 네. 그러면 이런 좋은 점이 생기는 거죠. 어려운 과제도 망설임 없이 시작하고요. 네. 쉽게 중단하지 않으며 두려움과 불안이 적고 문제 해결 전략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과제를 하는 동안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네. 예, 어때요? 들으시니까. 예,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죠. 아이가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은 공부를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효능감이 높은 게 바로 학습 동기를 끌어낸다. 네. 반대로 효능감이 낮으면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칭찬을 해주세요. 여기서는 필요합니다. 잘할 것 같아. 너는 잘할 수 있어. 이런 말이 아이 효능감을 좀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높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자꾸 실패하게 만들지 마시고 네. 아이가 충분히 성취할 만큼의 목표를 세운 다음에 자꾸 성공하게, 성공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네. 효능감이 높아지거든요. 네. 예. 마음에 되새겨야 되는데. 예, 메모하시고 되새기시고 네. 그러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아이를 마음속에 두고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5명의 아이를 좀 가슴에 담고 제 얘기를 네. 들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아이를 예, 마음에 이렇게 담으시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안 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그때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서 들으면 조금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